자, 그러면 총정리를 하고 오늘 좀 빨리 끝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자, 1번에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특징 짓는 주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직업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직업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었어요. 현대 미래의 직업 구조는 무슨 모양이었나요?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 예전에 피라미드 형태여서 가장 아래 신입사원, 인턴 이런 사람들의 수가 많았는데 비해서 현대 미래 사회에는 중간, 다이아몬드를 그렸을 때 중간 계층이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 진출하자마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간 관리자 계층을 사원을 뽑을 때 선호한다라는 특징을 생각해 봤었죠. 자, 그리고 제조업이 부각되고 있나요? 아니면 서비스 직종이 부각되고 있나요? 그렇죠. 서비스 직종,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되는 직종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자신이 사장이 되어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취업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내다보면 자기가 CEO가 된다거나 무언가를 창업해서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에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었나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외국어 능력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계관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세계관. 그죠? 여러분 퀴즈에 아까 나왔었는데요. 세계관은 무엇을 형성하도록 하냐면 줄 쳐보세요. 자신의 믿음, 사고방식, 관계의 기반을 형성한다 라고 이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내가 이 세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관점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을 했는데 내가 몇 번 실수를 하고 지각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번의 실수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다거나 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거는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념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리는 행동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노동자,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주장을 하다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분신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관련되는 책이 나오고 있고 또 영화로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다음 사회적 관계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요, 위계질서, 집단주의, 개인주의 중에서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집단주의, 위계질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개인주의의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얘기한 집단주의는 설명을 보니까 자문과 협동이 특징적이래요. 이건 뭐냐면 국가 그리고 국가에 속해 있는 당 차원에서의 명령에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그지? 전체
단체주의, 집단주의 체제하에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인도. 그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양반, 중인, 상민, 계층으로 노비 뭐 이렇게 구분이 됐던 것처럼 그런 계급 질서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국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가 무엇이 더 나에게 잘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가의 관점이 세계관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세계관을 설명해요. 여러분은 자연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간이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조화를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현대 문명의 발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연재해가 가끔 아주 크게 나타나잖아요. 일본에서 쓰나미 나타나는 그 장면을 봤나요? 네. 뉴스로 봤나요? 뉴스로 보니까 우리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큰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아주 자연의 나약한 일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제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시제라는 것은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시점에는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이렇게 세 부분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진단 보고서를 쓸 때 나는 미래지향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경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미래에 해내고자 하는 성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 거고요.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반대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낼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시제를 통해서 세계관을 설명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세계관에서는 미래의 관점을 강조한다. X, 그죠? 메모해보세요. 미래의 관점 강조 X. 그죠? 잘못된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네. 미래뿐만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관점 또한 시제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관점 강조 X. 미래의 관점 강조 X. 됐나요? 그 다음에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다가 줄 쳐보세요. 자, 오늘날은 고용시장이 안정적인가요?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죠. 오늘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다가 줄 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회사를 가든지 내가 어떤 능력과 기술을 보유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기술 습득에다가 줄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 조직에 성실하게 적응하는 것이 강조된다. X, 그죠?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능력, 역량을 보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퀴즈에 뭐가 나왔었어요? 팀워크,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근로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서의 팀워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아니죠. 네, 개인의 능력보다도 같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변화관리 능력. 하도 변화가 자주 크게 나타나니까 그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했고요. 조직 문화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조직 문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조직 안에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조직의 분위기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출근을 해도 허용이 되느냐, 그죠? 대기업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입사를 한다 가정을 해보면요, 그렇게 하이 실종의 패션으로 신입사원이 출근을 하면요, 상사가 조용히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주의를 주겠죠. 왜냐면 큰 조직에서는 복장을 일정하게 갖추고 어떤 규율이라거나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더 강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다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뭔가 딱 틀이 잡혀 있고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더 나랑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갈 회사, 조직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휴가를 언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조직 문화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요. 자, 마지막에 제품이 더 중요한가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가요? 아이디어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거두어 들이던 사회는요, 무슨 사회였어요? 가랑 대량 대량 생산을 했던 산업 사회잖아요. 그죠? 산업 사회에서 우리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변화를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창의적인 개성 있는 아이디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아이디어 생산의 기회는 적음으로 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X. 그죠? 제품보다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직업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업과 진로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가 더 폭넓은 개념이다. 삶의 관점으로 넓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의의라고 해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아까 퀴즈에 나왔던 게 뭐예요? 유용성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유용하다라는 것은 쓸모가 있다라는 건데요. 쓸모가 있다는 것은 어떤 때 쓸모가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교수님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길을 잘 몰라서 검색을 했다. 스마트폰에서 정보 검색을 했더니 버스를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택시를 타고 갈 때 이런 식으로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강남역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죠.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무엇의 역할이에요? 유용성. 정보. 그지?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줄 쳐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가치를 판단할 때 오류가 있는 정보를 잘못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그 정보를 얻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보의 융합성은 뭐였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리법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해서 나만의 요리법을 완성했다. 그러면 그것을 블로그로 또 블로그에 내 정보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정보의 창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했던 사진을 올릴 수가 있겠고, 또 그것과 관련되는 절차를 텍스트로 올리거나 뭐 표로 구성을 한다거나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보의 융합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직업과 직업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직업이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줄 쳐보세요. 그렇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 우리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이 아니고 일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직업으로 보기 어렵겠네요. 그거는 직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직업의 필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한번 네.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생계 유지, 그리고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네, 계속적인 활동 동그라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분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도박이나 투기를 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소득을 거두어 들였다 라고 하면 도박이나 투기를 직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나누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이 있다고 해서 도박이나 투기라는 것은 기여하는 측면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동행위의 수반이라고 나오죠. 도박이나 투기는요 사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를 심하게 써서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노동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다가 도박 투기 X라고 적어두세요. 도박 투기 X. 도박 투기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직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잘못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정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2학년 2학기 졸업하기 직전이 되면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려고 할 텐데요. 개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업, 우리를 뽑을 조직 측면에서는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공고를 내보자 라고 하는데 직업 정보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가적 측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국가적 측면에서는요 직업 훈련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화예술대학교라는 데를 몇 년 정도 지켜보니까 여기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직종에 나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더라 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장학금 혜택을 늘려볼까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고용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 줄쳐보세요. 그죠? 앞으로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늘려보자 라고 하는데 직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 측면에 이익이 있는 것이죠.